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준하쌤 영어의 준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제 딸이랑 같이 올렸었는데요. 제 소개를 미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티칭 경력만 약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의 여러 국제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는 영국식 커리큘럼 그리고 미국식 커리큘럼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국식, 미국식 커리큘럼을 이용한 학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저는 리드 티처로서 선생님들도 직접 뽑아봤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서머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또 이끌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요, 영어 유치원 이랑 비슷한 기관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제가 초등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유치원 약 5세 이상의 아이들도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요, 기관에서. 그래서 제 경험은 영어 유치원 5세 또는 일반 유치원 5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 영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 경력이고요. 또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메릴랜드라는 주에서 K-12 이솔 자격증이 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를 학교에서 따라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공부를 시켜주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로 이솔 선생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던 학교가 메릴랜드의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는 타이틀 1 스쿨이라고 해서 조금 힘든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힘든 아이들, 가정에 힘든 아이들,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타이틀 1 스쿨이라는 학교를 지정해서 아이들이 가는데, 이 학교는 조금 능력이 있고 좀 자질이 좋고 탄탄한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8명의 이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8번째 선생님이어서 히스패닉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는 대학교에서 테소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경력 및 자기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경력은 굉장히 많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요. 아이를 늦게 가져서 아이들이 어린데 지금 현재 4세 그리고 2세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대우받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세요.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을 많이 많이 투자를 해서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것이, 영유는 꼭 보내야 된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조리원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듯이 아이들 5세, 6세, 7세, 적어도 7세에는 영유를 꼭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유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는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는 2세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어를 배우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저를 반대하실 것 같아요. 2세부터라고 해서. 제가 왜 2세부터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림이 같은 경우 지금 4세 41개월이 됐는데 영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50% 한국말, 50% 영어를 많이 써서 영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예림이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좀 빨랐기 때문에 언어 혼동에 대한 제가 우려는 많이 하지 않아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둘째 같은 경우는 또 이모가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랑 한국말이 약간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개월인데 제가 영어를 아예 쓰고 있지 않습니다. 24개월. 제가 왜 24개월이라고 기준을 뒀냐면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을 하는 시기가 2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림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언어 혼동에 대한 우려가 없이 영어를 막 사용을 했어요. 아이가 문장으로 말하고 한국어가 약간 탄탄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영어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외국인 선생님 초빙해서 과외를 하면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일관성이 없이 선생님이 그만둘 우려가 높고 아이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들 확률이 높아요. 이상적이지만 그러면 영상을 계속 틀어주면 어떨까요? CD, 영어 CD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럼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학습지, 영어 책 학습지 A, B, C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애플 어떨까요? 좋은 방법일까요? 네 번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영어책. 슝슝슝슝 영어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엄마가 책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 다섯 번째는 엄마가 직접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섯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2세밖에 안 됐는데 영상을 보여주고 뭔가 영상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책도 한계가 있고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누구한테 말을 배울까요? 바로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mother tongue, 모국어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언어. 그게 바로 모국어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단어가 엄마라고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고 입모양을 보게 하잖아요. 엄마.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을 시키는데 우리가 영상을 보여주고 엄마를 가르쳐주지 않고 선생님을 초빙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아이와 생활하면서 모국어를 가르쳐주듯이 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나는 영어를 못하고 발음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발음을 아이가 구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2세 정도, 3세, 4세는 영어 발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어도 처음에는 발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발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파닉스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언제든지 발음 교정이 되기 때문에 발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영어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노출이에요. 가장 쉬운 단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마미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마미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써주시는데 샌드위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빵이 있고 재료가 있고 빵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언어로 적용을 시켜보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엄마, 마미, 엄마 또는 마미, 엄마, 마미 이렇게 영어, 한국어,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 한국어 맞나요?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림이한테 얘기를 할 때도 Please come here 하지만 이리 와 come her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듣는데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엄마가 쓰는 단어고 한국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주 적습니다. 아이한테. 그러면 영어를 쓰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짧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어려운 영어를 쓰면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우리 엄마가 영어를 심플하고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아이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많이 돼요. 단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요. Come here, 이리 오세요. Go there, 저리 가세요. Eat your food, 밥 먹으세요.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영어를 계속 쓰는 거를 엄마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영어 엄마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예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엄마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굳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간단한 영어를 노출을 많이 시킴으로써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단어에 대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노력도 벌 수가 있어요. 돈도 벌 수가 있고 스트레스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한국어라는 우리가 쓰는 모국어도 있지만 영어라는 다른 언어가 있는 거를 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영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쓰는 언어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문법 없이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영어를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뭔가 강조하고 싶거나 아이들을 훈육할 때 훈계하고 싶을 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영어를 쓰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하지마,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stop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기에 영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교포들도 영어를 사용을 하다가 어떤 강조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바꿔서 코드 스위칭을 하는데 저희도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가 지금 엄마가 화가 났구나. 바로 알아차리기 쉽더라고요. 랭귀지를 바꾸면. 그래서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 삶에 많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훈육을 할 때나 또 아이의 노출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영어를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요? 2세 아이 기준, 2세, 3세, 4세 아이 기준,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가족, mommy, come to mommy, go to daddy, 엄마, 아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어떤 단어를 노출을 많이 시켜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한 거는 가족, family, 음식, food, 그리고 색깔, colors, 그리고 숫자, numbers, 그리고 날씨, 추워, cold, hot, warm, chilly, snowy, cloudy, rainy, 그리고 계절, 교통수단, car, bus, bike, 그리고 자연, tree, flower, grass, soil, 곤충, butterfly, bug, bee, 동물 너무 많죠. 그리고 가전제품, TV, cell phone, bed, table, chair, 그다음에 집안에 이런 방, room, bathroom, kitchen, 그리고 body part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mouth, 코, nose. 우리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action verb 어떤 거 가르치죠? 이리 오세요, come here. 저리 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으세요, sit down, stand up, push in your chair, sitting nicely. 이런 간단한 영어를 계속 습관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계속 쓰다가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써. 근데 잘하는 영어가 아니야.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때는 안 쓰시면 돼요. 한국말만 그냥 쓰시면 돼요. 평소대로. 집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 만났어요. 그때도 영어 쓰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이렇게 좀 나서는 것 같고 너무 열성인 것 같고 너무 창피하니까 그때는 안 쓰시면 돼요. 집에서 아이가 일어났을 때 good morning 인사하는 정도, finish your food 이런 정도 쓰시면 돼요. 제가 영어 어떤 걸 쓰는지 아이들 가르치면서 집에서 키우면서 어떤 걸 썼는지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단어 저도 많이 썼어요. 이리 와, come here, 그만해, stop, 더 이상 안 돼, no more. 이 no more 진짜 많이 써요 저는. 그 다음에 아이가 우유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키는 거예요. milk please.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아이한테 can you say water please?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sit down, stand up, go get your socks, jacket, diaper. Let's brush your teeth. Let's go. Let's read a book. Do you want to draw a picture? Let me help you. Let me cut it for you.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썼어요. 밥 먹을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제가 쓰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Eat your food. Finish your food. Do you want more? Let's eat. Chew your food. Swallow it.
Oh, this is soft. It's hard. Oh, it's too sweet. It's too spicy. No, no, no. It's too hot. Wait. Too cold. Drink your milk. Drink your water. No candies. No chocolate. Later. 이따가. Finish your food first. Good girl. Good boy. Well done. Awesome. Sit nicely. Sit back. Don't stand. Let me wipe your mouth. 이 정도 어렵나요? 하실 수 있겠죠? 계속 연습해서 아이한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외출할 때 Put your socks on. Put your shoes on. Press the button in the elevator. Open the door. Shut the door. Close the window.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훈계할 때 보통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저는 Listen to mommy. Listen to daddy. 이 말 많이 쓰고 Share with your brother. Share with your little sister. Don't be greedy. 욕심 부리지 마. Don't be greedy. greedy란 단어도 쉽지 않은데 계속 쓰면 아이가 알더라고요. Don't be greedy. 욕심 부리지 마. Be nice to others. Mommy said stop. Mommy said later. 엄마가 말했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complain 아이가 해요. 그러면 you get what you get and you don't get upset.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해주기에도 영어가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잘 때 lie down, close your eyes, lights off. 그 다음에 아이가 소리 질 때 use your soft voice, walk please, walking please, don't run. 이런 단어도 be careful 이런 단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했는데 다 쉬운 단어고 우리가 다 아는 영어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볼 때도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 하고 있어? Do you wanna go out? 너 하고 싶니? Do you wanna eat? Do you wanna play ball? Do you wanna read a book? Do you want more?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해서 계속 문장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Wash your hands first. Let's wipe your face. Let's wash your face. Let's wash your hair. Let's wash your body. 이렇게 이 정도. 너무 쉽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 정도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레 겁먹고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아이한테 쓰는 말이 굉장히 심플하고 반복적이고 너무나 쉬운 것들이었어요. 이걸 그냥 영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nice란 단어도 모르고 가족, color, number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이 영유를 가는 거예요. 영어를 모른다고. 근데 영유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들 선생님이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굳이 영어 유치원을 5세 때부터 가야 할까요? 5세 때 할 수 있는 한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영어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굳이 다른 기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계속 영어를 해주는 엄마와 한국말을 계속 쓰면서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영어책을 읽으려고 아이를 잡아당겨서 앉히고 들어 리슨 하는 거랑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엄마가 계속 영어로 좋은 발음이 아니더라도 계속 영어를 써주는 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세부터 영어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많이 이득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스트레스 없이 엄마가 하는 영어. 그리고 제가 2세 때 이렇게 영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이한테 영어로 말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